네, 정치의 세계를 남들과는 다르게 누구보다 화끈하게 해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정의당 이정미 전 의원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오신환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튜브로도 생중계 중입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이 정치와 사랑에 빠진 두 분을 한꺼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먼저 좀 해보죠.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계속 뭔가 강공을 하고 계신데 어제 오후에 부동산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고강도 정책이라는 평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4급 이상 도소속 공무원, 시군 부단체장 포함하여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에게 금년 연말을 시한으로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해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권고를 위반할 경우에 승진, 전보, 성과 평가에 반영할 것입니다. 네, 요약하면 이거죠. 4급 이상 다주택자들 집 팔아라. 안 팔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 네, 이재명 지사의 이 지침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이재명 지사답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급 얘기하니까 그래 네. 나는 4급 더 4급이야. 세게 가보겠어.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사실 뭐 백지신탁제도나 여러 가지 법률적인 이제 뒷받침이 아직 없는 상태에서 헌법상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어떤 침해 문제라든가 네. 그다음에 지방공무원법상의 이제 법률로서 승진이나 이런 것에 능력 평가를 하는 어떤 기준들을 정해놨는데 이게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준이 거기에 네. 해당되는지 아닌지 굉장히 애매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헌법상 법률상 여러 가지 걸리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뭐 어떤 그 법적인 문제로까지 가기 전에 내가 그 정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부동산 문제를 잡겠다라고 하는 네. 대국민적인 어떤 메시지 네. 여기에 훨씬 더 무게를 두고 이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명예냐 돈이냐 둘 중에 하나 택하라. 그러니까 네. 이게 내용으로 보면 4급 이상의 경기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정미 의원님 말씀처럼 국민들한테 던지는 정치적 구호인 거죠. 네. 이게 만약에 실제로 인사상 불이익이 가게 되면 이거 소송하면은 100% 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법적인 제도적인 보완을 갖고서 가는 것이 아니라 네. 본인이 이 정도에 대한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되고요. 과도한 재산권의 침해라는 측면에서 위헌적 법률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저는 이렇게 언론에서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많은 언론에 다뤄지는 부분들이 네. 본인이 어쨌든 성공하고 있다. 뭐 이슈를 파이팅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식의 정치적인 또 국민적 메시지가 계속 언론에 다뤄지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총선 때 민주당에서는 그 서약서 받았잖아요. 네.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청와대도 고위공직자들 빨리 팔아라 얘기를 하고 있고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다 법률상 어쨌든 그런 조치도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근데 청와대 민주당 정부나 다다. 네. 지금 그런 부분들은 페널티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력 권고하는 것인데 이재명 지사는 승진 전보 그리고 성과 평가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네, 강제 조치가 있으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실제로 발생이 됐을 때 네. 당사자가 법률적 소송을 하게 되면 네. 이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다툼이. 예. 어찌됐든 이재명 지사가 뭐 발언을 하면은 다 이슈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비판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그 이슈 선점은 역시 좀 탁월하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기만을 기다렸던 사람인 것처럼 다 그날 뭔가 이후부터 쌓아다가. 이제 막 네. 터져 나오는 거죠. 네, 뭐 2주에 하나씩 뭔가 계속 터뜨리실 것 같긴 한데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볼까요? 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며칠 전에 권고안을 발표했죠. 크게 세 가지인데요. 그중에 첫 번째가 총장의 구체적인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고검의 분산을 하자. 그래서 개혁위가 발표한 권고안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2,200명의 검사 수사를 지휘하는 건
비정상적이다. 한마디로 지금 너무 많은 권한이 총장한테 몰려 있으니까 좀 분산시키자. 뭐 이런 권고안인데 먼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좀 내용을 알면 네. 그동안 아시다시피 법무부,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핵심은 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수사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검찰 전체적인 수사 기소에 대한 막대한 권한들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수사 기소 분리 조정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됐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해결해야 될 검찰 개혁의 핵심 아젠다들을 진행시켜도 될까 말까인데 전혀 또 다른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와서 이것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또 논란이 되는 것은 저는 오히려 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근본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시작된 논의거든요. 물론 과거에 이 지검장들에 대한 직선제나 뭐 검찰총장의 권력을 좀 분산시켜야 되겠다는 논의가 있긴 했지만 네네. 갑자기 준비 없이 이것도 갑자기 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윤석열 총장이 아니라 말 잘 듣는 검찰총장이었으면 반대가 됐겠죠. 그리고 과거 민주당이 야당일 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에 개입한다. 그리고 배당을 직접 관여한다라고 해서 얼마나 반발했습니까? 이게 지금 이 정권만 바라보고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정권이 들어왔을 때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8개의 지검장한테 분산을 해주게 되면 네. 더군다나 지금 그 개혁 권고 안에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도 들어가 있거든요.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정치 권력이 오히려 직접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금 법무부 장관이나 정권은 선한 권력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박근혜 정권 때 만약에 이런 일을 했었다고 생각해 봐봐요. 그러면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네. 한 정권만 바라보고 할 일이 아니라 이것이 앞으로 지속 가능한 그런 개혁안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검찰개혁위원회 측에서는 문물 총장 당시 한 2년 전부터 관련 내용을 충분히 논의했던 거고 또 윤 총장 말 겨냥한 건 아니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긴 하던데 그 부분 조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정미 의원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세부안에 대해서 또 하나하나 살펴봐야 네네네. 되겠지만 총평을 하자면 일단 검찰총장이 어떤 막강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라는 것은 뭐 정의당도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 권한을 분산을 시키는 그 사이의 공백을 다시 법무부 장관이 네. 개입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네네. 결국 권력으로부터 검찰의 어떤 독립 권한을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데 네. 검찰총장의 권한은 분산을 시키고 법무부 장관이 직접 고검장을 지휘할 수 있다라고 함으로 인해서 네. 결국 검찰의 어떤 독립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네.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적인 어떤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네, 네. 검찰총장의 권한의 분산이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될 것인가의 그 다음 단계에 대한 대안은 오히려 더 문제를 심각하게 야기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갔다. 네. 그래서 뭐 정의당은 일관되게 당론으로 그 지검장들, 네네. 그 검사장들을 다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기 위해서 직선제로 다 뽑고 그리고 지금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랬을 때 이제 검찰의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찰로 넘어가기 때문에 소위 기소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소를 담당하는 네네. 그러한 어떤 그 기관으로 축소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런 핵심적인 핵심 알맹이는 빼놓은 상태에서 검찰총장의 권한만 축소시킨 다음에 네네. 법무부 장관이 고검장을 지휘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개혁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네네. 이 정부 들어서 사실은 검찰 개혁이 큰 국가적 아젠다고 그 첫발을 지금 내딛고 그것을 완성해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우물가에 가서 숭늉을 찾는 것도 아니고 검경 수사권 조정 지금 이정미 의원님 말씀하신 법이 통과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네. 그 후속 조치나 그 후속 법안들에 대한 또 정비도 필요한 부분이 얼마든지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지금 다른 어떤 검찰개혁의 아젠다들을 끌고 들어와서 한다고 하면 검경수사권 조정 자체가 지금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피신조서 증거 능력이나 이미 그 법안 개정 법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정미 의원님 말씀하신 자치검찰제, 문무일 총장이 얘기했던 것은 자치검찰제가 도입되면 지검장이 직선제로 뽑히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 전제가. 있어요. 네네. 근데 지금 자치경찰도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 법안들은 아무것도 다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네. 너무나 많은 것들을 산발적으로 내놓는데 그 이유가 말 안 듣는 윤석열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 잘 듣는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네. 지금 말 안 듣는 감사원장까지 찍어내려고 하고 있는 이 정권이 저는 지금 나라 꼴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정기관들이 네. 오히려 독립성을 확보해 줘야 되는 것이 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이것이 자꾸 정치 권력이 개입해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정말로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 제도나 법을 한번 바꿔놓으면 네. 다른 정권이 들어왔을 때는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하면 어떡할 겁니까? 네.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제가 자료를 보니까 민주당에서 황교안 곽상도 즉각 사퇴하라. 최동훈 사건 배당에 황교안 관여 압력한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어요. 네네. 그것이 정치 권력이 검찰의 수사에 관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반대로 아까 이정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사장들을 수사 지휘한다는 건 이 발상 자체가 정말 놀랄 일입니다. 이건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예. 그 아까 이정미 의원 잠깐 말씀하셨지만 짧게 지금 참여연대에서도 내놓은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가 지검장을 뭐 직선제로 뽑자 이런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신환 전 의원님? 저는 뭐 그거 뭐 직선제 방법일 방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미국에서 취하고 있는 네네. 그런 검사장들의 직선제가 우리나라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들도 맞는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아주 좀 섬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우리는 연방제 국가도 아니고 네네. 이거 지방자치가 완벽하게 분리돼서 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국가검찰에 대한 그 조직 체계가 이게 지검장 단위로 완전히 쪼개져서 권력을 분산한다는 그 발상 자체는 좋으나 그것은 우리 제도가 검찰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경찰도 그렇고 모든 국가 공무원들의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그 한계를 갖고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만 검찰총장의 권력을 분산시킨다는 네. 거기에 매몰돼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 교육감도 네네. 우리가 그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바꿀 때 여러 우려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그것도 다 정착이 되었던 과정이고 근본적으로 지금 이 검찰의 권력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인 과제입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결국 임명권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매번 이런 문제가 좌지우지가 될 텐데 결국은 주민들이 직접 그것을 선출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이런 제도로 근본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런 권력과 검찰 간의 어떤 유착 시비는 끝없이 저는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아예 봅니다.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킨다는 건 저 동의합니다. 저는 검찰개혁 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네. 법사에서 내내 그 주장을 해왔는데 네네. 지금 검찰의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한 거예요. 검찰의 권력을 어디까지 분산시켜서 어디까지 빼려고 합니까? 검찰이라고 하는 고유의 기능이나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건 국가 공권력이고 그것이 사회정의나 준사법기관으로서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 네. 그런 기능들을 완전히 못하게 그냥 유명무실한 하나의 권한으로 남겨두는 것은 저는 반대해요. 검찰이라고는 고유 기능을 잘 네. 활용하되 다만 우리가 우려했던 과거의 정치 권력과 기생해서 나쁜 검찰 권한을 남용한 이런 부분들을 배제하는 것이고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한다라면 그런데 이 정권도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 못했잖아요. 네. 네. 어정쩡하게 그냥 조정이라는 용어를 써서 했는데 기소권만을 갖는 만약에 독일과 같은 그런 검찰 체계를 갖춘다면 네. 그리고 영미국가처럼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킨다면 저는 충분히 지금의 우려되는 그 검찰의
그동안의 나쁜 그 권한 남용들이 해소될 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알겠습니다. 너무나 막대하게 막 그냥 갖다 집어넣게 되면 네. 고유의 검찰 기능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권고한 내용, 그 검찰총장의 인사권을 없애는 겁니다.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서면으로 의견 제시만 하라 이런 권고안을 또 제시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이 검찰의 임명권자는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검찰청법상에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다 네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네. 그 의견을 듣는 방식이 네네. 뭐냐가 명확하지가 않았던 거죠 그동안. 그렇기 때문에 밀실 논의가 되었던 겁니다. 뭐 그 소위 호텔 가서 얘기해서 이제 얘기하고 뭐 그렇죠 등등. 사단 네네. 누구 사단 뭐 우병우 사단 이런 말이 이제 거기에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던 것인데 네. 그런 점에서 그 인사위원회 검찰총장이 투명하게 나의 의견은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은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네. 보고 있습니다. 오신환 그런데 의원님 어떠세요? 아니 지금 검찰총장이 이런 막대한 권력으로 인해서 인사권 남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적이 있었나요? 지금 윤석열 총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거에는 정부랑 부딪히는 검찰총장이 최동욱 검찰총장 말고 뭐 있었나요? 우리가 기억나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윤석열 총장만을 자꾸 염두에 두고 그것을 권한을 뺏는 것이 검찰 개혁인 양 몰고 가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발상이고요. 아까 이정미 의원님 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가는 거는 정치 권력이 가져가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검찰총장의 수사 독립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노태우 정부 때 88년도에 2년의 임기 보장 그 조항이 들어간 겁니다. 네. 이게 오히려 거꾸로 가는 그것이 검찰의 독립적인 수사, 검찰총장의 독립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역사가 거꾸로 가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지금 인사권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법무부 장관이. 그리고 지금 법률에 의하면 검사에 대한 모든 임명 보직은 대통령이 하게 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정치 권력에 자꾸 불안정한 검사들이 자꾸 정치 권력에 갖다 빌붙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이것을 독립시켜주고 검찰이 독자적으로 행사를 잘하게 하고 그것이 문민에서 잘 통제할 수 있는 네.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 마땅하지 자꾸 수사 개입을 하는 의혹들을 남기게끔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계속 정치 논쟁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윤석열 총장과 법무장관 사이에서의 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권력 다툼과 네, 으로 갈등? 비춰지는 네네. 갈등 이것 때문에 이번 검찰개혁위원회에 대한 정치적 맥락을 이제 주로 말씀을 네네.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것 없이 지금 이 일이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안들에 대해서 이것의 타당성 여부는 또 우리가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개혁안이 이 정권 안에서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 이거는 또 다른 문제다 네, 네, 이렇게 네.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사회 단체들이 일단 전체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비판 의견 냈고요. 이정미 의원님이 제시한 그런 안들을 시민사회 단체들이 냈는데 지금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나 이재용 그 부회장에 네네. 대한 기소 중지 뭐 이런 것들이 공격받는 것처럼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도 법무부 장관이 다 그 사람들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개혁 권고라는 것이 전혀 반개혁적인 정치 권력이 개입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비판을 받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순수하게 네. 검찰 권력들을 제대로 남용 없이 쓰여질 수 있도록 독립적인 수사를 하되 잘 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지 네. 지금과 같은 개혁안은 정말 반개혁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의 세계 이정미 전 의원 그리고 오신환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정치의 세계 오신환 전 의원 그리고 이정미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위원회가 며칠 전에 권고안 발표하는 것을 두고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두 분 다 별로신가 봐요. 아니, 제대로 내야죠. 개혁안을 좀 내려면. 네. 그럼 아까 두 개 얘기했고 세 번째 안 한번 끝까지 보죠. 네. 네. 검사 출신이 아니어도 검찰총장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비검사 뭐 총장 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이런 방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 이게 개혁위원회에 왜 이 안이 올라왔는지는 제가 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현재 네. 검찰청법상에 꼭 검사 출신만이 검찰총장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거든요. 아, 변호사 네네. 출신이라든가 네네. 판사 출신 그리고 그런 변호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검찰총장이 될 수 있는 그 법률이 이미 다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있는 법률을 한 번 더 확인한 것이지 이것이 개혁안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민망하다. 네. 지금 그러니까는 검찰총장이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이 된 적이 없죠. 그렇죠. 예. 근데 법에 지금 이정미 의원님 말씀처럼 검찰청법 27조에는요. 15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네네. 교수도 할 수 있고 대학 법률 조교수 이상 네. 그리고 변호사 자격이 있는 판사, 뭐 검사, 변호사 다 될 수 있는데 왜 못했을까요? 그거는 그 검찰 조직에 대한 그 총장의 역할이 네. 외부에서 들어와서 하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일이거든요. 지금 법무부 장관조차도 과거에는 검사 출신들이 하다가 비검사 출신들이 들어와서 늘 이렇게 부딪히고 네, 싸우고 그 이전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 뱅뱅 돌다가 결국엔 제대로 못하고 이 정치인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시끄럽게 지금 삐그덕거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만큼 검찰 조직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경직된 조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할 수 있게 법으로 되어 있지만 이 정권이 그렇게 하면 돼요. 다음 1년 남은 윤석열 총장 다음에 뭐 민간인 신분 누구를 하든지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네. 이거를 뭐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에서 큰 개혁 아젠다인 양 던지는 것은 윤석열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승전 네. 문을 윤석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이 네. 정부하고 계속 부딪혀 싸우고 지금 정권의 권력 수사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으니까 이제 만약에 이 개혁위원회 권고안대로 되게 되면 앞으로는 이 권력 수사가 진짜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죠. 분명히 지금 네. 라임이나 옵티머스 같은 수사들 지금 진행하고 강화시키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 하지 말아라라는 시그널과 같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게 읽고 계십니까? 예. 네. 그럼 총평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수사 지휘권도 없어지고 인사권도 없어지고 그러면 총장은 그 자리에 왜 있느냐 뭐 이렇게까지 또 얘기를 하시는데 뭐 그런 맥락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예, 검찰총장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인데 그래서 일선에 있는 검사들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불안정하게 자꾸 침해받을 때 그 임기를 보장받는 검찰총장이 그것을 지켜주라는 취지로 지금까지 제도의 개혁이 완성돼 온 거예요. 근데 그걸 완전히 뒤집는 방식으로 법무부 장관이 그것을 개입하겠다는 쪽으로 검찰 개혁위원회에서 개혁 권고안을 낸다는 것이 네. 저는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개혁이 아니라 반개혁 권고안을 낸 것이죠. 그 네. 근본적인 검찰 개혁 방안들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도 그렇고 정의당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안들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것이 굉장히 근본적이고 급격한 변화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걸 해야지 개혁인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검찰개혁위원회가 그 총장 권한의 분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근본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바꿀 네, 수 네. 있는 이런 안들에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형사사법 체계에 아주 큰 대전환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 촘촘히 잘 만들어갈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한 아젠다를 지금 윤석열 총장하고 싸움질하는 바람에 이 지금 해야 될 일들은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이 정부가.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본질로 들어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고위 간부 자리가 좀 많이 비어 있어서 이제 인사위원회가 열리고 내일 열릴 예정이었는데 그 법무부가 연기하기로 했어요. 뭐 어떤 배경이 있다 보십니까? 뭐 정확한 배경이야 이제 법무부는 법무부에서 밝히진 얘기를 해야 않았어요. 네네. 하지만 네. 뭐 전반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이제 차장급 검사들의 지위,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11개 지검장들급 인사들이 쭉 진행되면 그 밑에서 딸려오는 후속 인사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후속 인사의 위치가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제 직급이라든가 뭐 없애야 될 부서, 뭐 보강해야 될 부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인사를 단행하려고 네. 연기를 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그 추측성 보도들은 제가 하긴 했습니다. 네. 인사라는 게 얼마나 복잡 다단합니까? 그리고 그 조직에 있는 한 분 한 명 한 명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네. 과거에는요. 그것을 존중해주고 검찰국장을 통해 가지고 검찰총장과 그 조직 내에 있는 실무진들과 잘 의논이 된 거죠. 근데 이 검찰 조직의 내부를 완벽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인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분류하겠어요? 내 편, 네 편을.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최강욱 지금 뭐 지금 열린민주당인가요? 열린민주당 그 당- 대표. 네. 최강욱이나 무슨 뭐 청와대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또 저 중앙지검장이나 총장하고 계속 이게 의논을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단절되어 있으니까 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고 지금 윤석열 총장에게 법의 절차상 의견을 물어야 되는데 과거처럼 그냥 30분 전에 통보해갖고 의견 내라 이렇게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문제가 지금 봉착돼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오셨는데 이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마침 질문이 왔네요. 9180번님 오늘 나온 한동훈 검사장 그리고 정진웅 부장검사 6탄전 보도가 됐는데 두 분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 초유의 사태 같아요. 예, 네. 정말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검과 서울 지검 사이에서 이 신경전이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이 이제 감정적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것이 이 사건으로 발화됐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지금 한동훈 검사장 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황당한 네네.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이고 서울지검에서는 이 사건 수사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추진을 하려는. 네. 추진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게 과잉 의혹이 그런 어떤 폭력 상태로까지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아니 듭니다. 어떻게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며 이런 뉴스를 왜 국민들이 접해야 되는지 정말 알 수가 없고요. 저는 이게 검찰 내부에 이런 어떤 갈등 또 정부와 검찰총장과의 갈등 이것이 해소되지 않는 한은 계속 이런 정말 무의미한 이런 뉴스를 계속 우리가 접하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정말 답답해요. 대통령께서 네. 임명권자고 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국민들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지 차라리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정말 도저히 안 되면 윤석열 총장을 교체해야죠. 그런데 왜 그 목표는 거기에 있으면서 자꾸 엉뚱한 이런 논란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우리 국민들이 접해야 되는지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어쨌든 수사에 뭔가 영향을 어찌됐든 미치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너무 돌발 변수가 그렇죠. 너무 심한 돌발 변수가 예. 나와서. 네. 지검 자체에서는 상당히 위축되는 상황이 되죠. 네, 네,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과잉 대응을 통해서 이 수사를 하려고 했다라는 여론이 형성이 되게 된다면 네. 지검 입장에서 여러 가지 좀 곤란한 상황에 놓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의 세계였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미 전 의원 그리고 오신환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